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2번 임피던스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비율 자동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온도 계정기가 있고요. 임피던스 계정기는 전력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해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전압에 비례하고 리액턴스에 반비례합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선도의 지름은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은 분자에 있고요. 왜냐? 전압이 커지면 지름도 커지는 이런 관계가 비례 관계죠. 그리고 리액턴스와는 반비례, 즉 리액턴스는 분모에 위치합니다. 왜냐? 리액턴스가 커지면 지름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x분의 2, 즉 리액턴스분의 전압에 비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BJ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BJT는 바이폴러 정크션 트랜지스터인데 여기는 사이리스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BJT는 쌍극형 접합 트랜지스터 또는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요거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기발전기에서 분포권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겠죠. 이게 분포권의 특징인데 이 분포권은 권선을 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포권으로 권선을 감으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또는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된다. 이것도 정답 중에 있습니다.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는 권선법 또 하나 있죠. 뭐죠? 단절권 있습니다. 단절권.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요 두 가지 암기하겠습니다. 요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삼상 200V 유도전도기의 출력이 10kW이다. 전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효율 및 역률은 85%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전류를 물어봤지요. 우리 이런 공식 있어요. 출력 P는 여기 삼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효율까지 줬다 하면 여기다가 효율까지 곱해서 출력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 전류죠. 그럼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나머지 것들 다 전류와 곱해져 있는 형태지요. 그래서 넘겨주면 여기 출력에 나눠진 형태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의 효율 분의 출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출력은 10kW, 기본 단위 와트 단위로 정리하면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해줘야죠. 그래서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진 거고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V 곱하기 역률 및 효율 85%라고 했기 때문에 역률 0.85, 효율 0.85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눌러주면 이때 전류는 39.9A, 즉 40A, 약 40A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출력 구하는, 삼상에서 출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전류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동기발전기의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베타라 하면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단절권 계수의 베타 값은?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3번 0.8이고요. 왜 0.8이 되냐면, 자, 단절권 계수의 공식입니다. 예, 사인 2분의 요게 이제 고조파 차수거든요. 고조파 차수 곱하기 베타. 베타는 자극 피치분의 코일 피치. 자극의 간격, 극간격이라고도 하고, 분의 코일 간격입니다. 코일 간격. 요게 이제 요 베타를 의미하는데, 요 베타는 1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일 간격이 자극의 간격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예,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단절권 계수죠. 그러니까 제5구조파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고조파 차수가 5일 경우 요 단절권 계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인 요 뒤에 있는 값에 여기 고조파 차수에 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0이 된다. 예, 즉 요 사인 뒤에 요건 뭐예요? 각도지요, 각도. 사인의 0이 되는 각도는 0도, 180도, 360도 요런 각도를 갖죠. 또 여기다가 540도, 720도 이 값일 때 요 각도가 이런 각도를 가질 때 사인의 값은 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의 크기는 n파이,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도에서의 파이 값은 180도를 의미합니다. 180도. 그래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0도, 그죠? 그 다음에 n이 1일 경우에는 180도, 2일 경우에는 360도, 3일 경우에는 540도. 이런 식으로 요 n값에 따라서 파이 값을 곱해주면 요 각도는 0도, 180도, 360도, 540도, 720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1보다 작고 1과 가까운 값을 선정한다. 제가 좀 전에 자극 간격,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 베타를 의미하는데 코일 간격이 자극 간격보다 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을 넘진 않아요. 그래서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운 값으로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선정할 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양쪽에 파이 있죠? 여기도 각도에서의 파이예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하면 2분의 5 베타는 n이다. 우리 베타 값 구하는 거죠. 베타 값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5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n의 분수가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죠. 그래서 베타 값은 n의 5분의 2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n에 1을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 몇이에요? 5분의 2. 요거는 0.4. 2를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 5분의 4, 0.8. 3을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 5분의 6, 1.2. 근데 베타 값은 1을 넘진 않는다고 했죠? 1을 넘지 않고 1보다 가까운 값, 0.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우리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면 암기.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단절권 계수의 베타 값은 0.8이다.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부하 급변 시 부하 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난조 현상은 뭐냐면 조절이 어려운 상태.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조 현상이 일으키는 원인은 1, 2, 3번 이렇게 되고요.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져 자속의 크기가 감소한 경우, 자속이 감소한 경우, 이거는 전기자 반작용을 발생할 때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변압기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유는 변압기 내부에 들어가는 절연유, 즉 그 코일과 외부와 그 절연을 위해서 넣어주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절연유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화점은 뭐예요? 불이 붙는 온도죠.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야 좋겠죠. 그죠?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버리면 어느 정도 열이 발생해서 불이 붙어버리면 이 화재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화점, 불이 붙는 점, 불이 붙는 온도는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하나씩 보면 절연 내력이 낮을 것? 변압기유는 절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 내력은 커야 됩니다. 3번 비열이 적어 냉각 효과가 클 것? 여기서 비열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열을 담을 수 있는 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냉각 효과를 일으키려면 그 변압기 내부에 있는 열을 내가 가지고 와서 뭐 밖으로 버리던가 아무튼 간에 열을 많이 빼서야 냉각 효과가 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많이 뺏으려면 내가 열을 가지고 있는 그 열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적어 냉각 효과가 클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크려면 비열도 커야 돼요. 그래서 요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고요. 응고점이 높을 것. 여기서 응고점은 뭐냐면 고체가 되는 온도. 즉 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은 0도에서 얼음이 되죠. 얼음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점은 물은 0도.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아야 좋겠죠. 그죠? 더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몇 도, 이때가 돼서 고체가 되는 게, 즉, 응고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고점이 높을 것, 이건 아니에요. 여기 변압기유 구비 조건 이렇게 쭉 정리해 놨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2번, 인화점이 높을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9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1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라 하고 이 중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선전류는 여기에 흐른 전류. 그 다음에 피상전류는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뭐예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인데 요거 3상이니까 루트 3VI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게 피상전력이란 얘기예요. 자, 우선 일단 선간전압부터 볼까요? Y결선에서의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전압 2V면 요 옆에 있는 권선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V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V인데 여기서의 선간전압 V라고 하면 요 상전압에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선간전압은 루트 3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E는 1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선전류죠. 선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I아의 전류가 흐르겠죠. 두 개가 합쳐서 선으로 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선에 흐르는 선전류는 요 두 개가 합친 EI가 되겠습니다. EI. 두 개 다 EI네요. 이번에 지금 피상전력 볼까요? 피상전력은 루트 3VI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요 V는 선간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여기다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EI가 되겠죠. EI. 요거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입니다. 그래서 3E 곱하기 2I는 6EI가 되겠네요. 요게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나온다는 거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 중 집주권에 비해 분포권이 갖는 장점은? 요거 좀 전에 44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 분포권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분포권은 전선을 감는 건선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건선법 중에 또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는 건선법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단절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요거 세트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어떤 IGBT의 열 용량은, 여기서 IGBT는 트랜지스터, 뭐 소자, 작은 소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IGBT의 열 용량은 0.02줄/도시, 열 저항은 0.625 도시/와트이다. 이 소자의 직류 25A가 흐를 때 전압 강하는 3V이다.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우선 열 저항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요. 열 저항은 여기 이제 손실 분의 온도 상승 값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저항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온도 상승 값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겨줘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문제에서 준 열 저항이 되겠고요. 요 P는 손실이거든요. 손실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합니다. 문제에서 준 전압, 문제에서 준 전류 두 개 곱하면 이때 손실은 75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저항 0.625에다가 손실 75W 곱해주면 이때의 온도 상승 값은 46.88도시다. 약 47도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열 저항, 요런 공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서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2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 중에 하나가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3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되었을 때 기전력을 속도 변화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직류발전기의 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하죠. 60A분의 PZ 파이 N에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60A분의 PZ 파이 곱하기 2분의 1 N이 되겠죠. 근데 요 속도를 변화하기 전에 값과 같게 하려면, 즉 요 값이 2가 되려면 이때의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 요 자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 2분의 1을 없애줘야 되겠죠. 2분의 1을 없애주려면 요 자속은 2배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배가 돼서 PZ2파이가 되면 얘랑 잡분돼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 전에 기전력 값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의 여자, 자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뜻은 자속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속의 값은 2배로 증가시킨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직류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번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압이 45V로 일정하고 스위칭 주기가 20kHz,
2TB가 0.6, 부하저항이 10옴일 때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인덕터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커피시터 출력 전압의 리플 성분은 무시한다. 요거 정육이 관련된 문제인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암기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출력 전압은 1- 문제에서 준 2TB 분의 입력 전압으로 구합니다. 입력 전압 몇 줬어요? 45V 줬죠. 그래서 1- 2TB 0.6 분의 45 하면 이때 출력 전압은 112.5V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차동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직권 계좌를 탈락시킨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계가 아닌 건 답은 4번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는 무관하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 장치는 요 1, 2, 3번이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어떤 공장에 뒤진 역률 0.8인 부하가 있다. 이 선로의 동기조상기를 병렬로 개선해서 선로의 역률을 0.95로 개선하였다. 개선 후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은 감소한다. 역률을 개선한 거죠. 역률을 개선하면 변화되는 것은 피상전력값과 무효전력값이 변화가 되고요. 유효전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역률을 개선할 때 어떻게 개선하냐면 우리 전력을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요 빗변을 피상전력, 그 다음에 요 밑변을 유효전력, 요 높이를 무효전력으로 나타내죠. 이때 역률값에 적용되는 세타는 요 피상과 유효의 사이각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다 해서 역률값을 계산을 하죠. 자, 여기서 역률값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보면 코사인 0도는 몇이죠? 1입니다. 1. 즉,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란 얘기예요. 근데 코사인 90도 하면 뭐예요? 0이죠, 0. 역률이 0%란 얘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각도가 작아질수록 각도가 90도에서 0도로 작아질수록 역률은 개선된다. 즉, 요 사이각이 작아지면 역률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작아질 때 요 어떻게 이 사이각을 작게 만드냐면 무효전력을 줄여줘서 사이각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역률을 개선하고 변화되는 값은 어떤 값이에요? 피상전력 작아지겠죠. 무효전력 당연히 작아지겠죠. 근데 유효전력은 변하지 않죠. 네,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률이 개선되면 피상분과 무효분은 감소하지만 유효분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 57번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효전력이 감소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직류 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브와 특성 곡선은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이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암기해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계자 조정 곡선은 외부 특성 곡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 계자 조정 곡선은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9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가 50A,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5ohm이며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분권 발전기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로 그려야죠. 회로. 그래서 분권 발전기 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 회로는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계좌 저항, 여기가 전기자 저항, 그리고 여기가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단자 전압 220V 줬네요. 220V, 그리고 부하 전류. 부하 전류는 뭐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얘가 50A 줬고요. 그리고 전기자 저항은 0.25ohm이랍니다. 0.25ohm. 네. 그리고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계좌 전류 무시. 여기 뭐 전기자 반작용 무시.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뭐 구하는 거죠? 유도 기전력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은 발전기가 전압을 처음에 유도한 전압이에요. 그죠? 네, 발전기가 처음에 유도한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일어나고, 즉 여기에 전압이 한번 걸리고, 이 처음에 유도한 이 전압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뺀 전압이 여기 걸리겠지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여기에 걸린 전압 플러스 여기 전기자에 걸린 전압은 처음에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처음에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의 크기는 단자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전기자 권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도기전력 2를 구하면 우선 단자 전압 220V, 그죠? 전기자 전류,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부하 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이제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류는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요. 만약에 여기에도 전류값을 줬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하면 요 IA는 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값이 되겠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제 분기가 될 테니까 여기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의 전류값을 합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계좌 전류값을 무시한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 부하에 흐른다는 얘기예요. 얘를 무시한다 하면, 즉 부하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50A 줬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5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은 문제에서 0.25ohm 줬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다 적용하면 단자 전압 220V 플러스 전기자 전류 50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25ohm 이렇게 계산하면 처음에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은 23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분권 발전기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고 유기기전력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직접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4극 중권 총 도체수가 500, 극단 자속이 0.01 웨버인 직류 발전기가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몇 RPM인가? 자, 직류 발전기 유기기전력 공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요거 53번에서도 나온 공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회전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회전수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z파이는 n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유기전력 2에 나눠진 형태로 들어가고요. 60a는 n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요 2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0a2 나누기 pz파이, 요게 이제 회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극수는 4극이고요. 중권일 때, 중권이면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중권일 때는. 그래서 병렬회로수 A는 중권이기 때문에 극수와 같은 4가 되고요. 만약 문제에서 파권이다 이러면 극수가 어떻든 간에 병렬회로수는 무조건 2예요.
예, 근데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수와 같은 4를 적용하고요. 총 도체수는 500. 총 도체수 Z를 의미합니다. Z 500. 그 다음에 자속수 파이를 의미하죠. 파이는 0.01 웨버. 예,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진유발전기에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요게 이제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100V 해서 얘네들을 요 공식에다가 적용해서 회전수를 구하면 회전수는 극수 4 곱하기 총 도체수 500 곱하기 자속 0.01분의 60 곱하기 병렬회로수 4 곱하기 유기전력 100V.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이때 회전수는 1200rp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류 발전기에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자주 보이는 공식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꼭 공식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식 암기할 때는 여러분 그 공식을 뭐 여러 번 써가면서 암기하는 것보단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도 관계없어요. 한 5번 정도를 그냥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 나오는 문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예, 요 정도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 4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